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형벌이 세죠? 그런데 이렇게 형벌이 강해도 매년 꾸준히 불법 포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적발되면 무더기로 나옵니다. 작년에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했던 일당 55명이 한 번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의 불법 포획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래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종류, 크기, 상태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마리당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이릅니다. 2016년 포항 구룡포에서 잡힌 참고래는 3억 1265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두고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고래 포획은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래의 불법 포획은 매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고래고기를 파는 가게 역시 당당하게 이름을 내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사창가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고래 포획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래고기를 이렇게 대놓고 팔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해양환경단체 하핑크 돌핀스는 전국 120개 고래식당에서 연간 240마리의 밍크고래가 판매되고 이 중에서 70%는 불법으로 포획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고기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래가 70%는 불법 포획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니, 고래 포획이 불법이라고 했으면서 불법 포획이 아닌 나머지 30%는 뭐지? 나머지 30%는 합법인가? 네, 이것은 고래가 우연히 얻어걸린 고래가 혼액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다른 어패류를 잡으려다가 우연히 고래가 얻어걸리는 혼액은 합법입니다. 고래를 잡기 위해서 작정하고 죽창, 작살촉을 마련해서 고래잡이에 나서면 불법. 다른 고기를 잡으려다가 우연히 고래가 잡히면 그때는 합법인 것이죠. 고래가 우연히 혼액된 경우는 고래의 유통 판매가 모두 합법입니다. 물론 상갱이와 같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혼액이 되더라도 판매 유통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합법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고래 식당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고래 포획이 불법인데 어떻게 장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네가 파는 고래고기는 우연히 혼액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잡힌 고래가 혼액된 건지 아니면 불법 포획된 건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래를 잡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액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포획한 건지 명확히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요즘 고래 포획선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장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해 사전 확인조를 두어서 경찰의 잠복 여부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단속이 될 것 같으면 신속하게 선수가 판 갯문, 우이, 장갑, 칼을 락스로 세척해서 고래 DNA를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지워버립니다. 동시에 고래고기를 포함한 고래 관련 물품을 전부 바다에 투기해서 증거를 인멸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 포획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적발되지 않은 불법 포획된 고래는 혼액된 것으로 분류되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죠. 이런 이유로 앞서 언급했던 해양환경단체 하핑크 돌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 중에서 70%가 불법 포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핑크 돌핀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제 통계를 봐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경찰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혼액된 고래는 총 9,202마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법 포획된 고래는 통계상으로 고작 68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격차는 그냥 봐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혼액된 9,202마리의 고래 중에서는 분명 불법 포획되었는데 잡아내지 못한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법적으로 고래 포획을 금지만 하지 않는다면 고래 포획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해양 경찰 입장에서는 감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고래 포획이 전면 합법화된다면 고래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량이 늘어날 테니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또 다른 먹거리가 되어줄 것 같은데 여전히 고래 포획은 불법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환경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최대 22kg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데 반해 고래 한 마리는 평생 약 33ton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그렇다면 고래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느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바다 깊숙이 탄소를 가두는 것인데요. 고래는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몸에 탄소를 축적하고 죽고 나서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축적했던 탄소를 수백 년 동안 가두어둡니다. 그래서 고래가 탄소를 포집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고래 한 마리의 탄소 포집량은 나무 한 그루에 비해 1,500배나 됩니다. 이렇게 생태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고래 연구센터의
프로젝트에서 서해 연안에 상갱이 개체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2004년에는 34,0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2011년 같은 시기로 조사한 결과 14,000마리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서해안에서 2만 마리나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상갱이는 2016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상갱이뿐만 아니라 고래의 여러 종에서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개체수 보호 차원에서도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적인 이유와 더불어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986년 상업적 목적의 고래 포획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함께 고래 포획을 금지했죠. 그런데 고래 포획이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IWC의 국제협약 이래로 세계적으로 상업적 포경은 금지되었는데 일본 역시 IWC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가 고래를 잡는 것은 순전히 연구 목적이다 라고 시전하면서 꿋꿋하게 포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연구 목적으로 잡힌 고래는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되었습니다. 뭐 고래 레시피를 연구한 건지 뭐를 연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2015년 IWC에 일본을 조약 위반으로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몇몇 선진국들과 IWC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고래잡이를 금지하라는 압박이었죠. 이런 압력에 일본은 삔또가 상했는지 IWC를 탈퇴해버립니다. 그때가 이제 2019년인데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핑계도 안 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일본 정부는 고래 포획에 대해서 고래를 먹는 것은 원래 일본 문화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문화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뭐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고래를 먹어왔다. 그리고 고래를 먹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형성된 일본 문화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래 포획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일본은 꾸준히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적 포획을 허용한 국가가 노르웨이와 일본 두 국가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적 포획은 금지되었지만 포획된 고래를 유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래고기는 전부가 공식적으로는 포획된 고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업적으로 포획됐지만 적발되지 않은 고래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포획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 포획을 해도 놓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고래 포획이 불법이 된 것은 환경적인 이유, 개체수 감소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해서 고래 포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